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지능 열풍으로 이를 배우려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가 운영하는 교육은 물론 각종 교육기관의 AI 디지털 교육에 수강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청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지난 5월 한 달 동안 9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군산 공공자전거가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군산시는 공공자전거의 명칭을 어여타로 짓고 QR 결제 도입과 거점 확대, 반납 방식 등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 곳곳에서 공공자전거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이를 배우려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가 운영하는 AI 디지털 교육에 지난 5월 9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청 디지털 배움터.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사진과 지시문을 입력하자 AI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곳을 찾는 수강생은 하루 평균 50여 명.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배우기 위해 교육장을 찾은 겁니다. AI가 일상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이를 배우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에 맞춰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AI 활용과 제작, 키오스크 사용법 등 실생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장노년층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878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는 96%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거는 AI를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이 자꾸 넓어져 가는 그 마음이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떨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밖에도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경로당과 복지관, 작은 도서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파견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생성형 AI 활용 교육과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시민 누구도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으로 빠르게 들어오며 이를 배우려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과 천호성 도교육감 당선인 등은 어제 각 시군 선관위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해 당선증을 전달받았습니다. 당선증을 받은 당선인들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4년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 제2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광역비례대표 1명과 기초의원 10명, 기초비례대표 6명 등 모두 17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 군수 후보자 7명은 모두 낙선했습니다. 전북도당은 단 1명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키지 못한 점은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도의원 비례대표 한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과는 국민의힘에 대한 도민들의 엄중한 평가이자 준엄한 질책이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역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10.03%를 얻어 도의원 비례대표 한석을 배정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이 도정 인수를 위한 인수위원회 구성을 본격화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 당선인 측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인수위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요 현안과 업무를 보고받으며 민선국이 도정운영 구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인수위는 당선인 임기 시작 이후 최장 20일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원택 민주당 도지사 당선인이 김관영 도지사와 관계 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어제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김 지사와는 다시 만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측이 주고받은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취하할 사안은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군산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인수위원장은 행정 전문가와 경제계, 학계 인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선거 캠프 핵심 인사 등 정치권 인사 기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은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철학을 구체화하는 핵심 자리로 향후 시정 기조를 가늠할 첫 인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46명이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 이후 선거 사건 155건을 접수해 모두 246명을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38명은 불송치했으며 나머지 201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 등이 47%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 19%, 규정 위반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까지입니다. 도내 인구가 처음으로 17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도내 인구는 171만 9,420명으로 한 달 전보다 783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4월 말 172만 203명에서 줄어들며 172만 명 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인구 감소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자연 감소와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산 인구가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5월 인구는 25만 5,649명으로 전달보다 51명 증가했습니다. 앞서 4월에도 33명이 늘어나며 2016년 이후 10년 만에 2달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44명이 증가했습니다. 군산시가 이용률 감소로 외면받고 있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QR 결제 도입과 거점 확대, 반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군산 음파호수공원 공공자전거 대여소입니다. 자전거가 줄지어 세워져 있지만 한낮에도 이용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전거가 오래되고 낡은 데다 지정된 대여소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한 불편한 구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군산의 10개 대여소의 이용 실적은 2021년만 4천여 대에서 지난해 7,800여 대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하루 평균 이용량은 20여 대에 그쳤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생활권 중심의 촘촘한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기존 결제 방식은 QR 기반으로 전환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유 킥보드처럼 지정된 대여소가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도 반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 등 생활 공간을 새로운 대여 거점으로 활용해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대여소는 현재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리고 자전거도 100대를 150대로 확대 교체됩니다. 기존의 키오스크와 전용 거치대 설치 비용이 많이 비쌌는데 QR 방식에서는 대여소 설치 비용이 훨씬 저렴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 대수와 함께 대여소의 개소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자전거의 새 브랜드명 어여타를 통해 친근한 이미지 구축에도 나섭니다. 어여타는 전라도 사투리 어여타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개편된 시스템은 오는 8월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광객 이용 코스와 시민들의 생활권 이용 코스를 함께 활성화할 계획으로요.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 통근 등 대체 교통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여 년 만에 바뀌는 공공자전거 시스템. 고유가 시대의 대안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코스트코 익산점 건축 허가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익산시는 코스트코 코리아가 신청한 익산점 건립 사업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보완과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축 허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록과 착공 신고 등의 절차만 남았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조만간 시공사 선정을 거쳐 익산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달부터 영업 중단에 들어간 홈플러스 익산점과 김제점이 폐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노조 등에 따르면 본사 측은 공문을 통해 수익성과 기여도가 낮아 현재 휴업 중인 전국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상품 공급이 어려워 67개 매장만을 집중 운영하겠다며 지난달 10일부터 2달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도가 익산에 추진 중인 오븐 고체연료 생산시설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도에 따르면 오븐 고체연료와 사업실증 특례 기간이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익산과 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 810톤 규모의 오븐 고체연료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븐 고체연료화 사업은 소 분뇨에 톱밥과 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6.3 지방선거 운동기간 발생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기습 시위 사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2명을 포함해 시위 참가자 8명에서 9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건을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해 상급기관으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2시쯤 전북대 옛 정문 앞 합동유세 현장에서 10여 명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10년 넘게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 군산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태운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선 소유주 A씨는 취업이 불가능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B씨를 고용해 조업 활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일반 무사증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끝난 지난 2015년 3월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선관위를 고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후보는 제22대 총선에서 자신의 득표율 13.26%와 이번 재선거 득표율 13.27%가 거의 같은 점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송 토론회 이후 자신을 지지하는 반응이 많았는데도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온 점을 들어 부정선거를 의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이틀간 채용 연계형 직무특화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대회에는 특성화고 재학생 63명이 참가해 기업 분석과 포트폴리오 제작, 발표 교육 등을 받고 교수진과 실무 전문가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시는 이번 대회가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4%로 도내 평균인 59.1%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무주군은 71.5%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익산시가 농식품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시에 따르면 오늘 청년시청에서 호남권 유통 MD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현대백화점과 롯데마트, 지마켓 등 국내 주요 유통사 15개사와 농식품 창업기업 18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제품을 전시 홍보하고 유통사 관계자들과 1:1 상담을 통해 입점 전략과 상품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익산 영등동에 대형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약국은 200여 평 규모로 지난해 12월 건축허가 신청 이후 지난 20일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21일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약국은 5천여 종의 의약품을 갖추고 조만간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전주 2곳에 이어 세 번째 창고형 약국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원에서 스포츠 유틸리티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4일 밤 11시 50분쯤 남원 노암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아 SUV에 동승한 50대 여성이 숨지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의 연간 한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전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조례가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과 의료시설, 공장 등으로 확대되고 연간 포상금 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고장난 소방펌프를 방치하거나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두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도내 35개 초중학교에서 2학기 농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도구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학기 농촌 유학생을 모집한 학교는 모두 35곳입니다. 순창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정읍 5곳, 장수 3곳 등입니다. 농촌 유학 신청은 15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전북 밖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전통시장과 수산물 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환급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공설, 역전, 신영, 주공시장과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 168개 점포에서 진행됩니다. 환급은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갖고 환급소에 방문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소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K푸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진흥원은 민관 학연 참여에 내일로 있는 K푸드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협의체에는 관련 기관과 기업의 전문가 17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미래식품산업 3대 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민간 기획서 육성과 지식재산 기반 강화,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치킨과 맥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익산 중앙동 치킨로드 일대에서 열립니다. 시에 따르면 슬기로운 치킨로드, 그 시절의 우리 행사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치킨과 맥주를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가 판매됩니다. 또 공연과 EDM 파티, 플리마켓, 추억의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6세 이하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22주차 수족구병 의사 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4.3명으로
특히 0에서 6세 영유아는 5.9명으로 전주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원이나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익산시장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오는 8일부터 나흘 동안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정치발전 과제, 경제, 일자리 등 5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6일 발표되며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현충일 추념식이 열립니다. 익산시는 오는 6일 팔봉 군경묘지에서 추념식을 열고 조총 발사와 헌화, 분향, 헌시 낭독 등을 진행합니다. 군산시도 같은 날 호국의 숲에서 추념사와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을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보훈 가족과 학생, 시민 등 익산 700여 명과 군산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특별한 역사 탐방을 운영합니다. 익산시 백제문화체험관은 역사 탐방 백제의 왕과 인물이라는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6월 프로그램은 근초고 왕과 왕인 박사에 대해 체험형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해신동은 시민 참여 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20가구에 전기 압력밥솥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0도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